안녕하세요. 빛바다입니다. 방금 연주해 드린 노래가 김상진 씨 노래 고양이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쿵짝 쿵짝 하다가 뒤쪽에 가서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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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 동안 음, 콩짝에 대해서 한 박자를 반으로 나누어서 연주하는 법, 그 다음에 한 박자를 세 개로 나누어서 세디 따는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왼손 4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을 사용하는데 해 보신 적도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아코디언 하면 보통 아시기로 교호주법이라고 하는데, 교호주법이라는 것은 아코디언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타에서도 사용하고요, 드럼에서도 사용하고. 그런데 클래식을 하는 분들은 교호주법이란 말을 잘 안 써요. 교호주법이란 말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교호주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박자를 쿵짝 반으로 나누는 법과 한 박자를 쿵짝짝 세 개로 나누는 법, 그리고 오늘은 교호주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 박자에 네 개로 나누는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먼저 외국에서 많이 연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오늘이 입춘입니다. 입춘, 봄으로 들어간다면 봄이 세워진다. 봄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원도 지역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운전 조심하세요. 차가 한번 미끄러지면 대책이 없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차가 미끄러져 가니까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운전 조심하시고, 그리고 국내에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아코디언 연주 열심히 하셔서 이번 설날에 고향 가시면 고향을 쉽게 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건강하시고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자, 오늘은 교호주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자, 여기에 보면 보이시죠? 여기에 요걸 낮은 음자리표라고 하잖아요. 낮은 음자리표 도자리는 C자리, 도자리는 여기죠, 그죠? 낮은 음자리표 밑에서 둘째 칸이 낮은 도예요. 낮은 도. 그러면 높은 음자리표하고 낮은 음자리표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애할 때 같은 동네에서 주로 많이 사귀었잖아요. 왜? 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옛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에서 만나자. 그런데 우리 집이 만나는 장소가 정할 때 어떻게 잡아요? 주로 데이트할 때 예전에는 밤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씨 집이 여기 있고 우리 집이 여기 있고, 그러면 대부분 아가씨 집 근처에서 만나요. 왜? 아가씨들은 밤에 무서움을 많이 타잖아요. 그리고 위험하잖아. 그래서 집 근처에 가는데 그 만나는 지점이 만남의 장소잖아요. 그것처럼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에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우리가 높은 음자리표에서 도자리라고 하는 요 도자리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낮은 음자리표로 볼 때는 여기가 도자리예요. 그런데 낮은 음자리표에 볼 때는 높은 음자리표에서 볼 때는 낮은 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간도라 그러죠. 중간도. 중간에 있다, 중앙에 있다, 중앙도, 중간도. 요 높은 음자리표에서는 낮은 도가, 낮은 음자리표에서는 높은 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높은 음자리표를 제가 지 음자리표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렇다 그랬죠? 두 번째 선이 지선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선이. 그러면
낮은 음자리표는 F 음자리표라고 하기도 해요. F 음자리표. 왜? 요 낮은 음자리표에서 요것이 G선, 그런데 높은 음자리표에서는 제일 낮은 줄이 E선이었잖아요. 낮은 음자리표에서는 여기가 C칸이 되는 거예요. C칸. 그럼 밑에가 B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쪽에 칸이 여기 A칸,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줄이 G선, 그 다음에 이것이 C칸, 위에가 D선, 위에가 E칸, 네 번째 줄이 F선이 되는 거예요. F선이 되는데 F선에서 음자리표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F 음자리표라고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낮은 음자리표라고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F 스태퍼 그러거든요. F 음자리표라고 그러거든요. F 음자리표, 이거는 G 음자리표, G 스태퍼, G 음자리표 아시죠? 이제 유식해지셨어요. 다음에 또 상세하게 더 강의 한번 해드릴게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음계라는 말을 쓰잖아요. 음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소리 음자잖아요. 뭐 아코디언 아시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자에 박식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 소리 음자에 요게 사닥다리계예요. 사닥다리계. 그래서 음계라는 말은 소리의 사닥다리다. 사닥다리는 역할이 뭐예요? 대부분 사닥다리는 올라가는 생각을 하잖아요. 사닥다리, 소리가 일정하게 올라가는 것, 규칙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 또 음계가 또 도시라솔파미레도 이렇게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내려가기도 하고, 사닥다리가 옛날에 우물에 뭐 빠뜨렸다 그러면 사닥다리 놓고 혹은 줄을 타고 내려갔잖아요. 사닥다리를 놓고 내려가기도 하고, 사닥다리의 역할은 좌우지간 단계를 거치는 거잖아요.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음계는 소리의 사닥다리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아셨죠? 도시라솔파미레도, 이것을 우리가 음계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도도 음정이 있고 레도 음정이 있고 미도 음정이 있어요.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음계라고 부릅니다. 자, 음계 공부했죠? 사닥다리계. 그리고 우리가 교호주법, 아코디언을 하려 그러면 교호주법으로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교자는 서로 사귀는 교자, 사귈 교자에 호자가 뭐냐 하면 서로 같이라는 의미예요. 서로 호, 교호, 서로 호, 모양이 똑같잖아. 서로 호,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서로 호. 사귀는데 서로 사귄다는 뜻이에요. 사귀는데 어떻게 사귀느냐 하면 남자 여자 다르잖아요. 남자 요즘 남자 여자가 사귀기도 하지만 교호라는 것은 나무가 풀잎, 나무가 있는데 잎이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사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뭇잎이 보통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것을 교호라고 그래요. 서로 어긋나게 하나를 맞추는 거예요. 나무 가지가 요렇게 일정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나무 가지는 요렇게 서로 어긋나게 가지가 나오잖아요. 요 어긋나게 나오면서 하나의, 요것도 가지지만 가운데 있는 것도 가지잖아요. 하나의 아름다운 가지를 만드는 것을 교호라고 그래. 교호. 아셨죠? 오늘 신기한 거 배웠네. 교호.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에이 선생 그건 알고 있어. 그런데 음악에서 교호주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우리가
4323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4323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요거예요. C 코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도 솔도예요. 도도 솔도 서로 어긋난 거예요. 도에서 솔이 어긋나게 들어왔다는 거죠. 도 사이에 솔이 어긋나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교호주법이라고 한다. 그럼 G는 옥타브 도도 솔도니까 G는 솔솔 레솔이겠죠. 솔솔 레솔 요것을 교호주법이라고 한다. 교호주법인데 이것을 보통 아코디언에서는 8분음표로 쓰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것을 4분음표로 쓰기도 한다. 어렵지만 그리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러면 F코드 아까지 알려드릴게요. F코드는 뭐냐? 파도파예요. 여기가 파네. 도파. 요것이 교호주법이에요. 파도파. 다음부터 4323 이렇게 하지 말고 C 코드는 도도 솔도, G 코드는 솔솔 레솔, F 코드는 파도파 이렇게 계명을 읽으세요. 왜냐? 왼손의 계명도 알아야 되잖아. 오른손이 솔미미 할 때 왼손 교호주법은 도도 솔도가 나가니까 도미솔 도솔 왼손은 도솔 두 음이 나왔잖아. 서로 어긋나게 나가잖아요. 도도 솔도 어긋나게 나가잖아요. 같이 도가 동시에 짱짱짱짱 어떻게? 이거는 교호주법이 아니에요. 교호주법은 서로 어긋난다 그랬잖아요. 자, 도도 솔도 파도 솔솔 레솔 도도 솔 요런 주법을 교호주법이라고 한다. 교호주법이라고 항상 요렇게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교호주법은 이것도 서로 어긋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나오는 것은 교호가 아니다. 서로 어긋나게 사귀는 것을 교호주법이라고 한다. 이거는 교호주법이 아니죠. 나누어지는 순간 교호주법이라고 보시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교호주법은 4323만 교호주법이 아니라는 거죠. 쿵짝쿵짝도 교호주법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썩 터지네. 아코디언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4323을 해야 교호주법이라고 하는데 교호주법은 이것도 어긋나게 맞춰 가잖아요. 왜 이러지 나비야 하면서 이것도 교호주법이라는 거예요. 꼭 4323만 교호주법이다 그러면 안 돼요. 꼭 내 아들만 아들이다. 남의 집에 가도 아들이 있어요. 지만 아들 놓나 진짜. 꼭 내 딸만 딸이다. 아니잖아요. 내 딸만 제일 예쁘다. 다른 집 사람들이 웃어. 딸 바보라고. 내 아들만 제일 잘생겼다. 이웃집 사람들이 웃어요. 아들 바보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호주법을 사용할 때 이렇게 한 박자에 두 개씩 나누는 방법이 있고 한 박자에 1대1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4분음표 2분음표니까 4분음표 두 개 필요하잖아요. 여기에서처럼 한 박자에 4개가 필요할 때가 있다. 4분음표 하나에 16분음표 4개잖아요. 이렇게 한 박자에 4개를 쓸 수도 있고 한 박자에 1대1로 대응할 수도 있고 같은 거니까 그죠? 이것처럼 한 박자에 8분음표 2개를 쓸 수도 있다.
하나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하면 왜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요즘도 그러시나 몰라. 옛날에 애들하고 떡을 먹어요. 떡을 먹는데 그 옛날에 그 찹쌀모찌라고 기억나시죠? 찰떡 속에다가 파철 넣은 거 찹쌀모찌라 그랬는데 참 좋아했죠. 요걸 이제 먹는데 애들은 입이 작으니까 반 나누어 먹기도 하고, 더 작은 애들은 3등분 나누어 먹기도 하고, 더 작은 애들은 4등분 나누어 먹기도 하잖아요. 조금씩 떼 먹잖아요. 왜? 어른들은 한 숟갈, 애기들은 숟가락 자체가 작아. 조그마한 숟가락 주잖아요. 왜? 입이 작으니까. 그래서 어떤 애들은 하나를 반으로 나눠 먹는 게 있어요. 하나를 통째로 먹는 사람은 어른이잖아요. 4분음표 통째로. 반으로 나누면 8분음표. 하나를 반으로, 기준은 하나를 어떻게 나누느냐는 거예요. 또 어떤 애기, 조금 자란 애기들은 하나를 3등분해서 먹기도 하는데 요게 세뒷따는표죠. 그죠? 세뒷따는표. 어떤 애들은, 더 작은 애들은 조금씩 떼 먹잖아. 그 4번을 떼 먹어. 4번. 하나, 둘, 셋. 4번. 4번을 떼 먹어.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 남았어. 이걸 서로 눈치 보잖아요. 서로 먹으려고. 그러다가 아빠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장난친다고 떡 하나 남은 걸 애들은 이제 애들은 요걸 누가 먹을까 서로 눈치 작전 부리잖아요. 눈치 작전 부리다 하나 딱 남았어. 그러면 아빠가 애들 장난친다고 이 하나를 딱 잡고 입에 홀랑 집어넣어 버렸어. 그러면 애들이 울고 불고 난리 나고 아빠 욕심쟁이. 이것처럼 떡 하나를 어떻게 나누어서 먹느냐는 것처럼 음악은 한 박자 4분음표를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나누어서 연주할 것이냐가 실력이에요. 실력. 교호주법이 8분음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호주법은 서로 어긋나게 하는 어긋나게 연주하는 법인데 그게 개인의 능력에 따라 8분음표가 될 수도 있고 4분음표로 연주할 수도 있고 16분음표로 연주할 수 있다. 요것만 알아도 오늘 막 땡 잡았네. 땡 잡았어 진짜. 아셨죠? 파도 파. 16분음표 한 박자를 4개로 나눌 수도 있다. 떡 하나를 4개로 나눌 수 있다. 사과를 위해 친구 있으면 반으로 딱 손으로 나누잖아요. 그 4명이면 또 반으로 딱 나누잖아요. 2개 딱 붙여가지고 딱 쪼개지잖아요. 그런데 사과를 3등분 한다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손으로. 어긋나잖아요.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음악에서도 세뒷따는표를 연주하는 게, 정확하게 연주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 연습하는 거잖아요. 교주법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서로 어긋나게 연주하는 것을 교호, 서로 어긋나게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를. 아셨죠? 서로 어긋나게. 그 교호 벽지 아시죠? 옛날에 시골에 살 때, 한 박자를 하나씩 연주할 때도 있고, 한 박자를 2개로 나누어서 연주할 때도 있고, 한 박자를 4개로 나누어서 연주할 때가 있고, 또 한 박자 우리 쿵짝짝 했잖아요. 한 박자를 3개로 나누어서 연주하는 법도 있구나. 요것을 아는 게 실력이에요. 오케이? 옛날에 우리 집에 벽지 많이 발라봤잖아요. 어르신들. 벽지 바르면 벽지가 이쪽 벽지하고 무늬가 요걸 맞춰야 돼. 요렇게. 서로 요렇게 맞추는 게 있고 서로 어긋나게 맞추는 무늬가 있어요. 요렇게. 예. 요게 교호 벽지. 위에는 교호가 아니죠. 어긋나지가 않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벽지를 바를 때 실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요 무늬를 정확하게 맞춰내는 것이 벽지 맞출 때 실력이잖아요. 그것처럼
벽지를 서로 다른 무늬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처럼 음악에서도 한 박자를 서로 어긋나게 정확하게 연주하는 것이 음악에서도 실력. 아침부터 소리 지르니까 목이 아프네. 자, 이제 봄이 오니까 우리 생각나는 노래 있죠. 목이 아프니까 잠시 이 맞나? 여기서 감이 가물가물하네. 봄처녀 제오시네 솔라솔 솔라솔미. 옳지 옳지. 솔라솔미 미레도라미 솔라솔미. 봄처녀 제오시네. 이제 봄처녀가 오늘 첫 드럼을 띄웠대요. 입춘 봄처녀 솔라솔. 노래만 생각나면 계명이 입에서 나오는 법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계명 읽기 열심히 하세요. 자 솔미미 교호주법 솔미미 4부. 요 1번 주법을 쓸 때 1번 주법을 쓸 때 한 박자에 2개 들어가잖아요. 8분음표. 요것은 2번 주법. 요것은 3번 주법.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한 박자에 세뒷단음표 들어가는 거. 세뒷단음표 들어가는 거. 자, 요 4가지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은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보통. 자, 한 박자에 2개씩 들어가는 거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 네 마디가 2마디가 되면 4마디 하라 그랬죠. 자, 한 박자에 3개. 자, 433 궁짝짝. 방금 요 주법 4분 주법 들어갔어요. 자, 박자의 원리에 따라서 다음부터 1번 하면 한 박자에 1대1 대응. 요 4분음표니까 1번 주법. 요것은 2번 주법. 요거는 세뒷단음표니까 3번 주법. 요거는 한 박자에 4개 들어가니까 4번 주법으로 서로 약속을 하죠. 4번 주법. 그런데 하시는 말씀들이 몇 번 해보고 선생님 안 돼요. 그 말 구구단위 외우는데 막 1달, 2달, 3달 걸렸어. 왼손 손가락 4분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 교호주법은 손가락 번호가 색깔을 다르게 줘요. 4, 3,
2, 3 이렇잖아요. 이것도 4, 3, 2, 3 똑같잖아요. 전부 4, 3, 2, 3. 요 쿵짝짝 요것만 4, 3, 3이잖아. 손가락 운지가 다 보이시죠? 근데 이런 선생님들이 있대요. 네, 이런 이야기 해줄게요. 바닷가에 사는 개 아시죠? 그 영덕 가면 아우, 왕개 맛있죠? 아우, 요즘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개가 있어요. 개가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오늘 그림이 좀 되네. 아이 참, 개가 있어요. 개 엄마가 좀만은 아니 이런 자식이 엄마가 가만 보니까 이렇게 엄마가 걔 아들을 보니까 아니 걔 아들이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뻘뻘뻘뻘뻘뻘뻘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란 거야. 야 이놈아 너 왜 앞으로 이래 앞으로 가지 왜 옆으로 뻘뻘뻘 걸어다니냐 뻘뻘뻘뻘.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나 앞으로 가고 있어. 이 개는 앞으로 못 가잖아요. 뒤로도 못 가고 개는 왼쪽과 오른쪽밖에 못 가잖아요. 전진 후진이 안 되잖아요. 야 이놈아 엄마 한번 봐. 엄마처럼 걸어.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를 보니까 엄마도 옆으로 뻘뻘뻘뻘 가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선생님이 4, 3, 2, 3 하지도 않으면서 3이 뭐 어떻게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해도 학생 여러분들은 4, 3, 2, 3으로 하세요. 이런 분들이 있대요. 아이고 참 쏙 터지네. 이 엄마 개와 애기 개하고 똑같은 이야기네. 선생이 잘못하면서 학생들 보고 잘하라 그러면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그리고 한 가지 주법을 익히는데 일주일 해서 되겠어요? 내 근육 생기는 거 말씀드렸죠. 4분 손가락이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은 가야 된다. 알통 생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이 가야 살포시 근육이 살짝 올라오잖아요. 한 단번에 이게 진통제, 개보린 또 뭐 있죠? 뭐 있던데 진통제 먹으면 금방 안 아픈 것처럼 아코디언 연습을 개보린 먹듯이 연습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꾸준하게 어떻게 거북이처럼 한 3개월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하시면 실력이 부쩍부쩍 자라죠. 자, 오늘은 한 박자에 4개짜리 도도솔도 천천히.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쿵짝하면요 초보자들은 빠르기 조절이 안 돼요. 빠르기 조절이. 그래서 초보자들일수록 한 박자에 3개짜리 한 박자에 4개짜리를 연습하면 왼손 교호주법도 연습되면서 속도가 느려져요. 속도가. 그러면 솔, 미, 속도감을 잡을 수 있다. 아이 참 이런 것까지 속도 빠르기를 잡을 수 있다. 빠르기. 초보들은 정신없이 가요. 막 속도가 붙어서 빠른지 느린지도 모르고 연주하기에 급급해가지고. 자, 교주법 도도솔도 갑니다. 자, 되죠? 이 고급 기술인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우면요, 우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결국은 기타도 한 박자에 하나, 한 박자에 두 개, 한 박자에 세 개, 한 박자에 네 개. 피아노도 한 박자에 하나, 한 박자에 두 개, 한 박자에 세 개, 한 박자에 네 개. 드럼도 한 박자에 한 개, 한 박자에 두 개, 한 박자에 세 개, 한 박자에 네 개. 색소폰도 한 박자에 한 개, 한 박자에 두 개, 한 박자에 세 개, 한 박자에 네 개. 음악이 기본 원리잖아요. 이게 기본 원리. 지금 한 박자에 두 개 쓰는 거 배웠고, 한 박자에 세 개 쓰는 거 배웠고, 한 박자에 지금 네 개 쓰는 법을 배우잖아요. 이런 걸 알고 해야. 그리고 C 코드 잡을 때는 도도솔도, G 코드는 솔솔레솔, F 코드는 파파도파 이렇게 개명을 읽으세요. 4323은 아는 거니까. 왜? C 코드를 도도솔도 하니까 오른손도 도미솔 중에 나오고, G 코드는 솔솔레솔 하니까 G 코드는 솔시레가 나오는구나. 왼손 코드 F 코드는 파파도파 하니까 오른손이 파라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이 화음이 짝짝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떨어지는 거. 다시 한 번 더. 자, 1번 시간이 다 돼가네. 큰일 났네. 1번 주법 1대1. 2번 주법 3번 주법.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거야. 천천히. 왼손이 숙달 될 때까지 선생님 흉내 내지 말고. 됐죠? 4번 주법. 요게 빠르게 되면 나오잖아요. 요거 1번 주법, 2번 주법, 3번 주법, 4번 주법을 7080이나 교회 음악이나 다른 음악에 활용하는 법도 제가 알려드리겠죠. 오늘 너무 중요한 거 배웠죠. 교호주법, 서로 어긋나게 반주하는 것. 서로 어긋나게 반주하는 것. 장구도 교호주법이잖아요. 왼손 꿍따 꿍따닥 꿍따 꿍따닥 꿍. 왼손 오른손이 서로 어긋나게 박자를 맞추잖아요. 그것을 교호주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긋나는 것, 동시에 하는 것, 동시에 하는 것. 이거는 같이 가기 때문에 교주법이 아니에요. 교주법은 왼손 반주가 서로 어긋나게 가는 것. 잎이 가지가 어긋나게 자라는 것. 아시겠죠? 어긋나게 하나를 맞춰내는 것. 너무 중요한 거 배웠어요. 다음 강의 시간에 한 번 더 이론 강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이고 답답해라. 교주법 71-1강부터 72- 박자 잡기 꼭 반복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은빛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VICTORY